어제 국감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눈은 국회 법사위 국감장으로 쏠렸지요. 조희대 대법이 참석을 하느냐 세간의 관심이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상과는 다르게 국감장에 나타났습니다. 발칵 뒤집혔지요. 대한민국의 3부 요인은 누구일까? 다 알려진 대로 이재명, 우원식 그리고 조희대 아니겠습니까? 3부 요인입니다. 이재명이 말하고 있는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가 본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재명이 한 말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니 이재명이 어린 시절에 소년공이라 그랬었는지 아니면은 소년원에 지내서 왔었던 것 때문에 그랬는지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 누구나가 다 초등학교에서 배워왔던 삼권 분립과 입법, 행정, 사법은 서로 대등하다, 평균적이다, 모두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처다, 봉사는 부처다 이렇게 배워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서가 더 앞서가고 있고 힘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배우질 아니했는데 이재명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위인 나라다. 내가 더 위다. 아주 희한하고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치 김정은이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의 대통령 가운데서 이렇게 삼권 분립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말해본 대통령이 있었나요?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던 이런 자가 대통령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정말 나라 꼴이 엉망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5개 재판에 8개 사건 12개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대통령 노릇을 한 사람이 있었는가? 이재명이 유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현재도 피고인입니다. 이재명 피고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노릇을 한 지 꼭 넉 달, 정확하게 132날짜가 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가장 바쁩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우방 국가를 찾아다니거나 또 초청을 하면서 경제다 외교를 돈독히 하는 아주 바쁜 속된 표현에서 발에 땀이 날 정도로 부지런히 뛰어다니는데 이재명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도 않고 초청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재명이 온통 가는 곳마다 재앙과 그리고 참사가 벌어지고 악재가 연이어서 터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저는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트럼프와의 관계에 있어서 관세 협상이 아주 만족스러웠다. 성공적이었다. 잘된 협상이었다. 귀국 때의 일성이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국민을 저버리고 국외에 반해서 회담하지는 결코 안 했다. 트럼프의 얘기를 다 들어주게 된다면 나는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극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왜 트럼프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약속했으니 내놔라. 이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변명 아닌 변명을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통령 노릇을 하는 자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발언을 이재명이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나라의 재앙이지요. 나라의 재앙입니다. 국가 전산망이 온통 불에 타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느 방송에 나가가지고 먹방 얘기를 녹화하고 있었다. 정말 제정신을 갖춘 자, 국가 통치권자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실과 여당 쪽에서는 아니다. 방송 녹화했을 때와 국정자원의 화제와는 별개 문제고 다르다. 선을 긋고 있긴 하지만은 아니 박근혜 세월호 사건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7시간 박근혜의 동종을 밝혀라. 그것도 분과 초단위까지 밝혀라. 공격했던 자들이 바로 민주당 쓰레기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논리로 이재명의 국정자원 화재 사건도 이재명의 동종을 그대로 분 단위, 초단위 아니더라도 제대로 밝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 자신들이 그런 문제가 끔찍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스스로 먼저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국민들 어느 누가 이재명을 믿겠습니까? 먹방 프로 녹화를 했다고 하지요. 생방송이 아니었다. 그렇다면은 나라가 온통 혼란 속에 비상사태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굳이 녹화를 내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재명은 지난 7일에 꼭 일주일 전이죠. 추석 인사말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주어도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겠다. 관세 협상을 잘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트럼프가 아니다. 손불 내놔라. 거짓말이 들통이 나게 되니까 국민 8.15 내가 탄핵을 당할 수 없이 국민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아픔을 당할지언정 국민이 상처받는 일은 하지 않겠다. 국민 8이 대선전용 아니겠습니까? 대국민 사기극을 또 한번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대통령 직무를 책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다독거리고 보호하고 감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심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으로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이재명이가 움직일 때마다 사고와 악재가 터지는지 이제 겨우 넉 달 정도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는 우원식 얘기입니다. 선출직이죠. 그러나 의장이니까 임명직도 안고 있는 것이 우원식입니다. 이재명이 이런 말을 해서 그랬는지 간과 쓸개가 없는 인간이 바로 우원식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재명이 뺨칠 정도로 부끄러운 짓, 모조리 짓만 하고 다니는 의장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서열 2위라는 자가 하는 짓이 조폭이나 양아치들도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행동들은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킬 때 1차 때 얘기입니다. 본회의가 성립되려면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다. 몇 명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본회의는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폐회를 선언하는 것이 의장이 하는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1차 탄핵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과 당시에 그 야당을 지지하고 있었던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사쿠라들이죠. 이중 중대라고 표현한 그런 정당 몇 사람들이 참석해서 회의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았지요. 그런데도 우원식은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빨리 들어와서 인원 채워주십시오. 이것을 3시간 넘게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국회의장은 성립이 되든 안 되든 안 되면은 폐회 선언을 바로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이재명 당시 대표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삼부 요인이 반드시 참석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 국가 행사 중에서도 광복절 행사가 가장 큰 행사지요. 그런데 우원식이가 윤석열이 개최하는 광복절 행사에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을 임명했다. 보수 쪽의 사람, 보수 쪽 사람을 임명했다 해서 나는 그 광복절에 나가지 않겠다.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광복절 행사에 삼부 요인이 참석을 안 한 것도 아마 우원식이가 최초일 겁니다. 그리고 우원식이는 오후에 민주당 행사에 참석을 했었지요.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인데 민주당의 행사에 쪼르르 달려가서 참석을 했고, 더 가관인 것이 그 다음 해에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으로 바뀌게 되자 독립기념관장 김영석은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광복절 행사에는 우원식이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왜? 이재명 눈치를 보아야 하니까. 아니, 김영석이 참석하는 독립기념관장 김영석이 참석하는 그 광복절에는 참석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던 우원식이가 1년 만에 참석을 했다. 바로 이런 자가 우원식, 대한민국 서열 2위 자리에 있는 우원식입니다. 한심한 자지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때에 개망신을 당하고 있을 때에 중국 전승절, 공산 국가들 자기들만의 잔치 아니겠습니까? 우방 국가 어느 국가도 참석한 나라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서열 2위라는 우원식이가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아니 김정은을 찾아가서 7년 전에 뵀던 우원식입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트럼프 앞에서 망신, 우원식은 중국에 쫓아가서 그것도 김정은에게 고개 숙이면서 망신. 또 하나 있죠.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은 우원식이가 국회의장에 이재명 덕분으로 의장에 취임이 됐죠. 노원에 걸렸던 현수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노원의 자랑 우원식, 대한민국의 희망 우원식,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었습니다. 저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쓴 웃음을 짓긴 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현수막을 어떤 쓰레기가 생각하고 만들었는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대한민국의 서열 1, 2위라는 이재명과 우원식의 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 놈이 망신을 시켜도 국민들이 분노할 터인데 어떻게 둘이 1, 2위라는 자들이
이렇게 겹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들의 그 망신과 지옥을 당해야 하는지요. 이제 삼권 분립의 사법부 조희대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우원식과는 그릇부터 달랐지요. 이재명의 감방에 안 가려고 또 안 보내려고 검찰을 완전히 폐업시키지 않았습니까? 문 닫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사법부를 날려야 한다. 이런 생각 속에 아주 집요하게 조희대를 물고 늘어진 것이 민주당 쓰레기들 아닙니까? 이재명이 첫성을 이렇게 얘기했었죠. 아니,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것이 왜 위헌이냐, 위헌이냐 이렇게 반기를 들자. 이 문제가 떨어지자 말자 이재명의 측근들이 이재명의 말을 옹호하고 나섰는데 그때에 이재명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가 됐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의 종속이 되었다. 끔찍한 법을 안다고 하는 이재명이 이런 그야말로 말 헛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청래, 추미애, 전현희, 서영교 등 이재명이 앞잡이들이 일제히 조희대를 난도질하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희대는 대꾸가 없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 보름여 동안 참고 있었다가 세종 컨퍼런스에서 세종 임고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마디 언급했을 뿐입니다. 깔끔했죠. 아주 간결했지만은 조희대 말은 천군과 같은 그것은 무서운 파괴력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도저히 이재명이라든가 우원식은 따라갈 수도 없고 그릇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국감장에 나오라. 그야말로 정청래부터 모든 민주당의 쓰레기들이 압박을 넣습니다. 겁박을 줬지요. 사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었지만 조희대가 국감장에 나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두려워서 떨려서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앞섰던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야 나오라 나오라 소리를 질렀지만은 막상 조희대가 그날 어제 현장에 나오게 되니까 오금 저린 그런 인간들이 많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희대를 국감장에 내세우는 것은 조희대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도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망신을 주자, 모욕, 치욕을 주자. 그래서 조희대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희대는 국감장에 나와서 말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그 난장판, 아수라장 그것을 보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조희대는 이런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관례대로 첫 인사와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짓는 말을 했었는데 그것을 잠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까지 이르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조희대는 증인 채택에 대해서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재판을 이유로 해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시간여 동안 민주당의 그 막말로 개판치는 모습을 눈 감고 눈을 뜨고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이 지적한 전원 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무서운 얘기죠. 왜 4심 소부재판에서 전원 합의체로 바꾸고 이재명을 유죄 판결을 내렸느냐, 이것을 따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 행정처 공보관을 통해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저는 일부 의원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 민주당 의원들 쓰레기들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사실 조희대를 물고 늘어지려는 것은 조희대를 물러가게 망신을 주어서 스스로 물러가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을 뿐이지, 조희대가 무슨 잘못이 있거나 범죄를 저질러서 국감장에 나오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희대의 이 짧은 이 한마디가 국감장을 얼어붙게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조희대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더는 국회를 쓰레기장, 쓰레기들의 놀이터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국민들에게 이런 더러운 자들을 망나니 하도록 판을 깔아줘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런 지저분한 더러운 추한 모습은 보여주지 말자. 조희대가 이런 걸 방치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사법부의 책무를 다해보자.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세종의 말씀이었고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결심을 어제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여러 번 한다고 해서 파급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마 조희대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오금 저리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았음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숨이 막혀 들어가는 거지요. 아마 이런 쓰레기들 못지않게 이재명도 이 장면을 눈 빠지도록 쳐다보지 않았었을까요? 아,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트럼프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 조희대구나. 저는 이런 말을 이재명이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원식이야 말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인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의 국감장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국감장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 조희대를 불러서 기껏 좌판을 깔아주고 완전히 바보가 된 것은 민주당 쓰레기를 아니었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실까요? 자, 이제 멈춘 재판은 언제쯤 다시 열릴까?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지만은 죄 짓고 떨고 있는 놈들, 민주당의 쓰레기들이 더 걱정하는 어제 하루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떨면서 쫄면서 어젯밤을 보냈을까 짐작이 가는 밤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어느 광고 선전 문구처럼 끝 인사를 상쾌 통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